10년을 바쳤습니다. 새벽 6시 기상, 하루 12시간 책상 앞, 수천만 원의 학원비. 그 끝에 손에 쥔 자격증 한 장이 인생을 보장해줄 줄 알았습니다. 바로 대한민국 상위 1% 엘리트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왜 이들이 지금 배달 앱을 켜고 있을까요? 2026년 현재 월 2만 원짜리 AI가 변호사의 법률 검토를, 회계사의 재무 분석을 단 3초 만에 끝내버립니다. 지식을 독점했던 자들의 몰락이 시작된 겁니다. 무엇이 이들의 황금 동아줄을 끊어버렸는지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대 가면 평생 먹고 산다. 부모님 세대가 입버릇처럼 하던 말입니다. 변호사, 회계사, 의사. 이 세 글자 직함은 대한민국에서 신분 상승의 종착역이었습니다. 실제로 2010년대 중반까지 전문직 평균 연봉은 일반 사무직의 3배를 훌쩍 넘겼습니다. 학원가에는 전문직은 인생 역전이라는 공식이 성경처럼 통용됐죠.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2025년 서울 강남 한복판의 로펌 한 곳이 신입 변호사 채용을 전면 중단했습니다.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월 구독료 3만 원짜리 AI 법률 서비스가 계약서 검토를 15분 만에 끝내버렸기 때문입니다. 주니어 변호사 3명이 이틀 걸리던 작업이었습니다. 비용 차이는 100배, 속도 차이는 수십 배. 계산기를 두드릴 필요조차 없었습니다. 회계업계도 지형이 뒤집혔습니다. 빅4 회계법인의 한 파트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전엔 엑셀 함수 하나 더 아는 게 경쟁력이었어요. 지금은 AI가 재무제표 이상 징후를 우리보다 먼저 잡아냅니다. 업계 추산에 따르면 2026년 현재 국내 상장사의 절반 이상이 AI 기반 회계 감사 보조 시스템을 도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람 손을 거치는 단계가 하나씩 사라지고 있는 겁니다. 의료계는 더 극적입니다. 미국 FDA가 승인한 AI 진단 소프트웨어는 피부암 판독 정확도에서 전문의를 앞질렀습니다. 국내 대형 병원들도 앞다퉈 영상 판독 AI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어느 영상의학과 전문의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내가 10년 수련받은 기술을 기계가 업데이트 한 번으로 따라잡더라고요. 문제의 본질은 단순합니다. 이 직업들의 핵심 가치는 나만 아는 지식이었습니다. 어려운 법전, 복잡한 세법, 까다로운 진단 기준, 그걸 해독하는 능력에 프리미엄이 붙었습니다. 하지만 AI가 그 지식을 누구에게나 풀어버린 순간 가격표가 폭락했습니다. 하드디스크처럼 정보를 저장하고 꺼내는 능력은 더 이상 희소하지 않습니다. 지식의 가격이 바닥을 향해 곤두박질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어디로 가야 할까요? 자격증을 들고 개업하면 될까요? 그 선택지가 왜 또 다른 지옥문인지 다음 이야기에서 드러납니다. 취업이 안 되면 내 간판을 걸면 되지. 전문직 수험생들 사이에서 도는 위안의 말입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자격증은 사업자 등록증으로 바꿀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착각이 시작됩니다. 시험장과 시장은 완전히 다른 규칙으로 굴러갑니다. 시험은 공정합니다. 정답이 있고 점수가 높으면 붙습니다. 하지만 시장은 다릅니다. 정답이 없고 실력보다 노출이 먼저입니다. 서울 강남구에만 치과가 몇 개 있는지 아십니까? 2026년 기준 1000개에 육박합니다. 반경 500m 안에 경쟁자가 10명씩 포진한 전쟁터입니다. 환자 한 명을 데려오려면 포털 광고비, 인스타그램 협찬비, 유튜브 제작비를 태워야 합니다. 실제 수치를 보면 등골이 서늘해집니다. 서울 소재 평균 규모의 치과 의원이 월 광고비로 지출하는 금액은 2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사이에 달하는 경우도 흔합니다. 연간으로 환산하면 억 단위를 훌쩍 넘기죠. 한 개원 치과 의사는 이렇게 토로했습니다. 환자 10명 치료해서 번 돈이 광고비로 다 빠져요. 저는 광고회사를 위해 일하는 건지 환자를 위해 일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법률 시장도 다르지 않습니다. 법무법인에서 독립해 개업한 변호사들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뭘까요? 블로그 글쓰기입니다. 포털 검색에서 상위 노출되려면 매일 법률 칼럼을 올려야 합니다. 키워드 분석하고 썸네일 만들고 조회수 체크합니다. 로스쿨 3년, 사법연수원 시절에는 상상도 못한 일과표입니다. 한 개업 변호사는 자주 섞인 농담을 던졌습니다. 판례 검색 실력보다 SEO 검색 실력이 매출을 좌우해요. 세무사 시장은 더 처참합니다. 최근 몇 년간 세무사 자격증 취득자가 급증하며 역대급 공급 과잉 상태입니다. 공급은 폭발하는데 수요는 줄고 있습니다. 영세 자영업자들이 줄폐업하고 AI 세금 신고 서비스가 확산되면서 기장료 단가가 곤두박질쳤습니다. 월 10만 원짜리 기장 계약을 따내려고 세무사들이 경쟁하는 기현상이 벌어집니다. 개업은 자유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더 가혹한 종속을 의미합니다. 시험장에서는 오직 실력만 평가받았지만 시장에서는 마케팅, 영업, 고객 관리, 인사, 회계까지 전부 혼자 감당해야 합니다. 전문 지식은 필요 조건일 뿐 충분 조건이 아닙니다. 결국 개업은 온실에서 야생으로 내던져지는 겁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건
야생의 규칙조차 모르는 채 뛰어드는 이들이 많다는 사실입니다. 그 규칙을 모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숫자로 직격탄을 맞을 차례입니다. 고도의 지식을 자랑하던 이들이 정작 기본적인 상식에 무너집니다. 바로 노동법과 세법입니다. 시험 범위에 없었던 이 야생의 규칙이 개업 첫 해부터 발목을 잡습니다. 3.3%. 프리랜서 소득의 원천 징수되는 세율입니다. 여기서 비극이 시작됩니다. 직원을 고용하면 4대 보험료, 퇴직금, 연차수당이 붙습니다. 인건비가 눈덩이처럼 불어나죠. 그래서 위험한 선택을 하는 이들이 생깁니다. 정규직 대신 3.3% 프리랜서 계약서를 내미는 겁니다. 매달 출근하고 지시를 받고 정해진 시간에 일하는데 서류상으로는 독립사업자입니다. 하지만 이건 명백한 위법입니다. 문제는 이게 시한폭탄이라는 겁니다. 근로기준법은 명칭이 아니라 실질을 봅니다. 계약서에 프리랜서라고 적혀 있어도 실제 근무 형태가 근로자와 같으면 근로자로 인정됩니다. 고용노동부 적발 내역은 국세청으로 넘어갑니다. 국세청은 인건비 누락을 추적하고 건강보험공단은 피부양자 자격을 재검토합니다. 하나의 신고가 3개의 기관을 깨웁니다. 한 세무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3.3% 계약은 도미노의 첫 조각이에요. 하나 쓰러지면 줄줄이 무너집니다. 더 무서운 건 국세청 AI 알고리즘입니다. 홈택스 시스템은 이상 패턴을 자동 감지합니다. 특정 사업장에서 3.3% 지급 건수가 비정상적으로 많으면 플래그가 뜹니다. 예전에는 운 좋으면 넘어갔습니다. 이제는 기계가 잡아냅니다. 결국 핵심은 이겁니다. 시험 공부는 정답을 맞히는 훈련이었습니다. 하지만 사업 운영은 리스크를 관리하는 싸움입니다. 전혀 다른 근육이 필요하고 그 근육을 키우지 못한 엘리트들이 야생에서 하나씩 쓰러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쓰러지는 이들을 바라보는 대중의 시선이 묘합니다. 동정이 아니라 오히려 환호에 가깝습니다. 엘리트들이 무너지고 있는데 동정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온라인에는 차가운 조소가 넘칩니다. 그동안 얼마나 벌었는데. 감정 없는 AI가 오히려 공정하겠다. 대중은 엘리트의 추락을 슬퍼하기는커녕 관전하듯 바라보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씨앗은 오래전에 뿌려졌습니다. 전문직은 지식을 독점하며 성벽을 쌓았습니다. 의료 수가는 공급자 중심으로 설계됐고 법률 서비스 비용은 서민이 접근하기엔 너무 높았습니다. 세무상담 한 번에 몇십만 원. 필요한 서비스인데 장벽이 높으니 대중은 분노를 축적했습니다. 저들은 우리와 다른 세상에 산다는 인식이 굳어졌습니다. 진입장벽 논쟁도 불씨를 키웠습니다. 의대 정원 확대 논쟁 때 의사가 늘면 질이 떨어진다는 논리가 나왔습니다. 대중 귀에는 너희는 우리 영역에 들어오지 마로 들렸습니다. 로스쿨 도입 때도 기존 법조인들의 저항이 거셌습니다. 진입장벽을 유지하려는 모습이 폐쇄적 집단으로 비쳤습니다. 결정적 계기는 코로나 팬데믹이었습니다. 자영업자들이 줄폐업할 때 전문직 소득은 오히려 늘었습니다. 같은 위기인데 누군가는 더 벌었고 상대적 박탈감이 극에 달했습니다. 이 분노가 AI 도입의 연료가 됐습니다. 챗GPT가 등장하자 대중이 가장 먼저 테스트한 게 법률 질문과 의료 상담이었습니다. 비싼 돈 없이도 답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에 열광했습니다. 감정 없는 AI가 오히려 공정하다는 인식도 퍼졌습니다. 인간 전문가는 편견이 있지만 AI는 중립적이라는 믿음입니다. 사실 여부를 떠나 대중은 그렇게 믿고 싶어 합니다. 축적된 불만이 새로운 믿음을 만들어낸 겁니다. 결국 엘리트들은 기술에 대체되기 전에 이미 대중의 마음에서 퇴장당했습니다. 방파제가 무너진 뒤에야 파도가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 파도 속에서 진짜 돈은 어디로 흘러가고 있을까요? 화이트 칼라의 몰락 속에서 조용히 웃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놀랍게도 컴퓨터 모니터 앞을 떠난 사람들입니다. 기름때 묻은 작업복을 입고 현장을 누비는 블루칼라 기술직들의 몸값이 치솟고 있습니다. 숫자가 증명합니다. 2026년 현재 숙련된 용접공의 일당이 50만 원을 넘기는 경우도 흔합니다. 월 21만 일해도 1000만 원입니다. 에어컨 설치 기사의 성수기 월 수입은 1,500만 원에 육박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반면 대형 로펌 초봉 변호사의 월급은 500만 원대 초반입니다. 10년 공부한 엘리트보다 3년 수련한 기술자가 더 버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물리적 공간은 AI가 대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세금 계산은 AI가 합니다. 하지만 막힌 하수구를 뚫는 건 사람 손입니다. 고장난 보일러를 고치는 것도 아파트 35층에 에어컨 실외기를 다는 것도 사람만 할 수 있습니다. 현장의 변수를 다루는 능력이 새로운 희소 자원이 됐습니다. 사무실은 표준화돼 있어서 AI가 학습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30년 된 아파트 배관은 설계도와 다르게 꼬여 있습니다. 공장 기계는 습도와 온도에 따라 다르게 오작동합니다. 이건 데이터로 학습되지 않습니다.
인구 구조도 몸값을 밀어올립니다. 젊은 층이 블루칼라를 기피한 지 오래입니다. 수요는 폭발하는데 공급은 씨가 마릅니다. 희소성이 가격을 결정합니다. 책상머리 지식의 가치가 현장의 땀방울에 역전당했습니다. 시대가 요구하는 희소성의 정의가 바뀐 겁니다. 그렇다면 이 역전된 세상에서 엘리트들은 어떻게 해야 살아남을까요? 해답의 실마리는 AI가 절대 넘볼 수 없는 영역에 있습니다. AI가 인간보다 1000배 빠릅니다. 10,000배 정확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절대로 하지 못하는 게 있습니다. 책임지는 겁니다. 이 단순한 사실에 엘리트 생존의 열쇠가 숨어 있습니다. 상황을 가정해 봅시다. AI가 암 진단을 내립니다. 정확도 99.7%. 그런데 오진이었습니다. 환자는 누구를 고소합니까? AI를 법정에 세울 수 없습니다. 알고리즘은 감옥에 가지 않습니다. 결국 누군가 인간이 서명해야 합니다. 그 서명이 책임의 무게입니다. 법률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AI가 초안을 순식간에 뽑아냅니다. 하지만 그 문서에 도장을 찍고 제가 검토했습니다 라고 말할 변호사가 필요합니다. 최종 책임을 지는 인간, 그 자리는 기계가 대신할 수 없습니다. 공감의 영역도 남아있습니다. 암 선고를 받은 환자에게 필요한 건 정확한 데이터만이 아닙니다. 떨리는 손을 잡아주는 온기입니다. 저 살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AI는 생존율 통계를 읊습니다. 하지만 환자가 원하는 건 함께 싸워봅시다 라는 눈빛입니다. 이걸 하이터치라고 부릅니다. 기계가 절대 흉내낼 수 없는 인간의 고유 영역입니다. 2025년 도쿄의 한 대형 법무법인은 AI 법률 서비스를 전면 도입했습니다. 그런데 프리미엄 고객층은 오히려 인간 변호사 전담 서비스를 요청했습니다. 비용이 3배 비싼데도요. 중요한 결정에는 눈을 마주칠 사람이 필요합니다. 효율보다 신뢰를 산 겁니다. 살아남을 엘리트의 조건이 바뀌었습니다. 얼마나 많이 아는가가 아니라 무엇에 책임질 수 있는가가 생존의 기준입니다. 아는 자에서 책임지는 자로 패러다임이 전환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새로운 기준에 맞춰 엘리트들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할까요? 변화의 실마리가 이미 곳곳에서 싹트고 있습니다. 변화를 읽은 엘리트들은 이미 움직이고 있습니다. 무너지는 성벽을 떠난 이들이 어디로 향했는지 추적해보면 생존의 공식이 보입니다. 공통점은 하나입니다. AI를 적이 아닌 부하로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한 세무사 사무실 이야기입니다. 2025년 이 사무소는 직원 절반을 내보냈습니다. 구조조정이 아닙니다. AI가 기장 업무를 대신하면서 사람 손이 필요 없어진 겁니다. 대신 남은 인력을 컨설팅에 집중시켰습니다. 단순 세금 신고, 대신 절세 전략, 가업 승계, 세무조사 대응 같은 고부가 가치 영역으로 피벗했습니다. 월 기장료 10만 원짜리 고객 100명 대신 연간 자문료 1000만 원짜리 고객 10명을 확보했습니다. 매출은 비슷한데 이익률이 3배로 뛰었습니다. 변호사 시장에서도 비슷한 흐름이 감지됩니다. 판례 조사 같은 단순 리서치는 AI에게 맡기고 변호사는 협상 테이블에만 앉습니다. 의뢰인 앞에서 상대방의 표정을 읽고 합의점을 찾아내는 일에 집중합니다. 리서치 시간이 줄어드니 더 많은 사건을 맡을 수 있게 됐습니다. 의료계는 더 극적입니다. 진단은 AI가, 치료와 돌봄은 인간이라는 분업 체계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일부 의사들은 환자 경험 설계 전문가로 포지셔닝을 바꿨습니다. 진료 시간을 2배로 늘리고 상담 중심 프리미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진료비는 2배인데 예약은 석 달치가 밀려 있습니다. 프롬프트 엔지니어링도 각광받고 있습니다. AI에게 정확한 질문을 던져 원하는 답을 뽑아내는 능력입니다. 법률 지식이 있는 사람이 법률 AI를 더 잘 다룹니다. 세무 지식이 있는 사람이 세무 AI를 더 정교하게 부립니다. 지식의 쓸모가 사라진 게 아니라 쓰임새가 바뀐 겁니다. 공식은 단순합니다. AI가 잘하는 건 AI에게, 인간만 할 수 있는 건 인간이. 이 분업을 설계하는 능력이 새로운 경쟁력입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변화가 우리에게 던지는 궁극적 질문은 무엇일까요? 이 자리만 지키면 괜찮을 거야. 우리 모두 한 번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대기업 정규직, 공무원, 전문직 자격증. 안정적인 자리라는 환상이 우리를 붙잡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본 것처럼 그 환상은 이미 무너지고 있습니다. 대체 불가능한 나만의 가치를 만들어야 합니다. 직함이 아니라 능력으로, 소속이 아니라 기여로 증명하는 시대가 왔습니다. 회사 간판 뒤에 숨어있던 사람, 자격증 액자에 기대어 있던 사람은 가장 먼저 밀려날 겁니다.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첫째, 내 일을 점검하십시오. 지금 하는 업무 중 AI가 대신할 수 있는 건 무엇인지 냉정하게 따져보십시오. 그 영역은 이미 가치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둘째, AI가 못하는 영역에서 무기를 만드십시오. 사람의 마음을 읽는 능력, 예측 불가능한 현장을 다루는 감각,
최종 책임을 지는 용기. 기계가 흉내낼 수 없는 곳에서 희소성을 쌓아야 합니다. 셋째, 배우는 속도를 경쟁력으로 삼으십시오. 과거에 뭘 배웠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얼마나 빨리 새로운 걸 익히느냐가 생존을 결정합니다. 거대한 지각 변동은 이미 시작됐습니다. 침몰하는 갑판 위에서 끝까지 직함을 붙잡고 버틸 것인가, 아니면 구명조끼를 입고 새로운 바다로 뛰어들 것인가.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어떤 자리에 앉아 있느냐가 아니라 그 자리 없이도 살아남을 수 있느냐가 진짜 경쟁력입니다. 오늘 밤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내일 이 자리가 사라져도 나는 가치 있는 사람인가? 그 질문에 자신 있게 답할 수 있을 때 비로소 다음 시대의 티켓을 손에 쥔 겁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고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